같다. 아니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어젯밤에 SNS를 통해 내놨는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부를 다 알지만 사회를 위해 네. 보탬이 되는 역할. 정치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들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분간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방점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총선을 치렀지만 재보궐선거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복귀해서 대선을 준비할 경우에는 징검다리로서 선거를 겪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 재보궐선거에 등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선거가 대선 전에 있다 보니까 네. 그때의 역할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친명계가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친문계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도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미 앞으로 있을 호남 선거에서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조국 대표가 내려가 있겠다고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리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되는 게 사실이다. 어느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할을 고민할 것인가 그것이 선거에 나서는 방식이 될 것이냐 향후에 그것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 그런 부분의 기대들을 벌써 친문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정도는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뭐 저도 취재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남 벨트가 되게 부산 경남 PK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총선에서 사실 선전하지 못했고 부산만 하더라도 전재수 의원 그랬죠. 하나만 지금 네. 살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복원하는 차원에서라도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경남지사에 네. 출마해서 판을 좀 새롭게 다독여야 대선에서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출마가 요구된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하기 따라 달린다. 역할이 없을 수도 있고 역할이 그렇죠. 커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네. 같고요. 근데 워낙 말씀하신 대로 별로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여든 야든 김경수 전 지사 흉보거나 비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좋고 네. 예, 성실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셔서 어쩌면 독일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권력 의지라고 하는 네. 지점인데 이제 말씀처럼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다만 결국 정치인의 이제 마지막 끝단에서는 이 권력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는 행사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해내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커리어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물론 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고 도전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동안 그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그것을 발현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도끼. 예, 뭐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막 그런 분은 아니어서 예,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막 그 정치인들의 욕심 네. 막 있잖아요. 욕망, 네. 욕망 그런 거 막 근데 그런 건 좀 없다. 약간 초식남? 네, 결국은 이거를 그러면 이재명 전 네. 대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재명 전 대표는 표면적으로 이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어제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 이제 방송 출연이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네. 8월 18일에 전되고 최고위원은 아마도 바로 임명이 돼야 되니까 그럼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걸 끊고 와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범주 안에 친명이라는 범주 안에서 뭔가 김경수 전 지사를 독해하고 싶은 욕망이 약간 일부 투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글쎄.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야권 분열용이다, 예. 친명 친문 네. 분열용이다 했는데 실제로 여권 분열용으로 훨씬 더 세게 자리매김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막 즉각적인 반발과 나는 반대세 이렇게 외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용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한 대표와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친윤이기도 하고 친한이기도 하다. 뭐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아, 네. 이제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뜻을 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어제도 마지막 말을 내긴 했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는 건데요. 뒤끝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정치인답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되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전하는 것은 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적절한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좀 어떤 면에서는 모양을 구긴 게 있다면 저는 한동훈이 정치하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라는 건데 굉장히 검사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생각을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거든요. 다 측근을 통해서 전달된 이제 한동훈 발입니다. 한동훈 측 관계자는 이렇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이 전형적으로 검찰이 검찰 관계자 발로 나오는 메시지를 내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쯤 되면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과정과 결과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당정 관계에서 변화가 좀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4선 중진 의원들까지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도 뭔가 김경수의 복권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네. 당정 관계의 권력 무게 중심이 약간 이동하는 측면이 보인다. 과거 같으면 영남권 중심의 4선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편들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된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과거 비선출된 권력이었던 비대위원장 때와 달리 다른 대접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은 또 본인의 의사가 투영되지 못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일은 더 이상 결정이 됐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여전히 그렇게 불안한 측면이 있고 이런 그 패퇴의 부분이라는 것들을 친윤계들이 언제든지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꾸 언론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전하냐 직접 소통해라 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겠죠. 공식적인 그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제안이 없었고 상의가 없었고 패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여하간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도 결과는 바꾸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를 봤다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둘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정면 출동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그 다음 계기라는 것은 아마도 최혜병 특검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정도의 관측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차별화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이제 그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의심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보의 오약붕이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여사의 주장부터 네. 시작해서 뭐 당을 뽀개러 왔다, 뭐 쥐약 먹은 놈들, 뭐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대통령이 뭐냐, 진짜 우리 당 뽀개러 온 거 아니냐라고 실제 당원들이 문의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전선이 다각화되는 거니까 네. 좋지 않게 보는데 당내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 편임을 입증했죠. 네. 만천하에 알리고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한 거고 당원용으로서는 잘한 거다. 네. 물론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자면 이게 좋은 거냐. 근데 단기 필마용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국민의힘 안에는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그건 근데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63%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지지세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범이다라는 식의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일정 부분 뭐 그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이 사면복권 명단에 들어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 말 안 하느냐 그렇죠.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선택적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것이 중도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메시지냐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경쟁자 이렇게 견제용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들이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결국 탈당한대요. 탈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지금 예민하게 네. 받아들이는 것은 대통령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인 것 같다.
있다라는 식의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경쟁자 견제용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오래전부터 정치권 안에 시나리오로 돌아다녔던 거는 맞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냐에 대해서 저도 취재해 보니까 다들 그 가능성은 없다. 제로죠. 예, 불가하다. 예, 어렵다. 그거 이제 누군가 판을 짜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모색을 하고 있긴 네. 한데 그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